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자TV의 샤론쌤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셨죠? 오늘 3강에서는 어제 2강에서 배웠던 원순열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이랑 연필을 한번 준비해 오시겠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풀어보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간단한 문제들을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잠깐 멈춰두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풀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문제를 풀어보기에 앞서서 2강에서 배웠던 원순열이 무엇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만 간단하게 들고 왔는데요. 원순열의 수 해서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분의 n 팩토리얼, 그래서 약분하면은 n-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써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들기 위해서 밑에 문제를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4명을 원형으로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가? 근데 이 원순열에서는 요게 중요한 거였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4명을 일단 일직선으로 세우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 팩토리얼 가지가 있죠? 그것을 뭘로 나눠준다? 같은 경우의 수. 회전했을 때 회전했을 때 똑같은 걸로 쳐주는 경우의 수인 몇 가지? 4로 나눠준 이 3팩토리얼, 즉 6가지 방법이 이제 4명을 원형으로 세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원순열의 수를 세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어떤 도형이 나오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일직선으로 세웠을 때 몇 가지가 나오는가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뭘로 나눠주냐면 회전해서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게 몇 가지가 되는가 그걸로 밑에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문제에서 확인해 볼 도형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해서 같은 경우가 나오는 수가 꼭 4가지, 자리가 4개라고 해서 4로 꼭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유형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원탁에 배열하는 문제예요. 원탁에 배열하는 문제는 선생님이 5개를 크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5개 문제를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풀이를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는가? 한번 고민해보세요. 저는 잠시 후에 풀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민해보셨죠? 그러면 이제 풀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고민을 안 하고 바로 풀이를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보는 힘,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1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5명의 사람을 원형으로 세우는 방법의 수.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5명의 사람을 원형으로 세운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개념 복습할 때 해줬던 거랑 완전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러면은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수 5 팩토리얼을 자리 몇 개? 자, 어디에 앉든지 돌리면은 한 바퀴 돌리면은 또 같은 경우가 되니까 5가지로 나눠줘서 4 팩토리얼. 그래서 얼마다? 계산하면 24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2번도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 2명, 여자 3명을 원형으로 세우는 방법의 수. 위에 문제랑 비교해보면 뭐가 다른가요? 위에는 성비가 따로 없이 5명의 사람, 밑에는 남자 2명, 여자 3명. 이렇게 성비만 알려주고 원형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두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남자, 여자 몇 명이라고 알려줬다고 바뀌는 게 없잖아요. 원형으로 세우는 방법수는 마찬가지로 5 팩토리얼 나누기 5 해서 4팩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3번부터는 사실 이 원순열을 배우면서 새롭게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친구들은 낯선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는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을 테니까 연습을 통해서 더
문제랑 친숙해질 수 있겠죠? 그럼 3번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3번. 남자 3명, 여자 4명을 원형으로 세울 때 남자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의 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는 보통 이렇게 남자, 여자, 뭐 A, B, 성비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림으로 나타내거든요. 남자 3명은 그냥 동그라미, 여자 4명은 세모 4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문제가 뭔가 좀 더 친숙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수업할 때도 많은 학생들에게 도형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권고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7명을 원형으로 세울 때 남자끼리 이웃한다. 그러면 이 이웃한다 하는 친구들을 하나로 묶어주면 돼요. 하나로 묶어주면은 이 3명은 같이 다니는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어주고 나니까 전체는 그러면 몇 명처럼 생겼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 결국은 이 5묶음, 5명을 원형으로 세운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5명을 원형으로 세우는 방법수는 몇 가지가 되죠? 방금 위에서 우리 다 했죠? 5팩토리얼 나누기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묶음 속에 있는 이 친구들이 만약에 뭐 A, B, C라고 하면은 A, B, C로 쓸 수도 있고 뭐 A, C, B로 쓸 수도 있고 각각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3명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3명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4팩토리얼에다가 3팩토리얼을 곱한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4팩은 우리가 2번에서 계산했듯이 24고요. 3팩은 3, 2, 1 곱하면 6.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숫자 14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도 보면은 4번도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죠. 4번도 이어서 바로 볼게요. 남자 3명, 여자 4명을 원형으로 세울 때 여자끼리 이웃한다. 그러면 뭔가 좀 감이 오시죠? 똑같이 그림 그리고 시작할게요. 남자 셋, 여자 넷. 누구끼리 이웃해요? 여자끼리 이웃하니까 여자를 묶어줄게요. 여자를 한 묶음으로 묶어주니까 몇 개로 세우는 경우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 4묶음, 4명을 일단 원형으로 세우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원형으로 세우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4팩 나누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주면 돼요? 이제 여기 있는 이 여자들끼리 끼리끼리 자리 바꾸는 거. 자리 바꾸는 거는 몇 가지가 될까요? 4명이니까 4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요거는 3팩 곱하기 4팩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은 위에서 했던 식이랑 똑같아서 굳이 하지 않아도 144가지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도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또 도형으로 나타내고 하다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자, 5번도 그림으로 먼저 나타내 볼게요. 남자 3명, 여자 4명을 원형으로 세울 때 같은 성별끼리 이웃하게 한다. 같은 성별끼리 이웃하게 한다는 말은 남자끼리 서고 여자끼리 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남자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여자도 묶어주고 이렇게 이웃하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몇 개의 묶음? 이 2개의 묶음을 일단 원형으로 배열을 해야 되죠. 2묶음을 원형으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끼리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이렇게 또 곱해주면 돼요. 근데 2묶음을 원형으로 배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2팩토리얼 나누기 2 결국은 얘는 1팩이니까 얘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 원형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원형에서 2명이 마주보고 앉아요. 얘랑 얘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요. 그러면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다른 경우가 되나요? 자리 바꿔도 어차피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2묶음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중요한데요.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남자끼리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고 또 누구도 여자끼리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남자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3가지, 3명이니까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자끼리는 4팩토리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에서와 똑같이 1 곱하기 6 곱하기 24니까 144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이 이웃하여 서는, 원형으로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는 거의 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이용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일단 어떻게 해요? 묶어가지고 몇 묶음이 나오는가? 묶어가지고 원형으로 먼저 배열을 하고 원형으로 배열을 한 다음에는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만 곱해줘서 각각의 식 구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영상을 들었을 때도 많은 친구들이 느꼈겠지만 계산 과정보다 어떻게 식을 세우는가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을 세우는 그 원리를 잘 파악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원순열 문제의 공략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생각을 또 해볼게요. 두 번째 유형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도형 모양의 탁자에 앉히는 문제예요. 각각의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그림을 보면 뭔가 좀 이해가 가죠? 첫 번째 그림은 원형 탁자에 6명을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사각형 탁자에 4명, 세 번째는 정삼각형 탁자에 6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입니다.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보는 원순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화면 멈춰두시고 충분히 생각을 해본 뒤에 선생님과 같이 풀이를 보도록 하죠. 문제 풀어보세요. 자, 충분히 고민해보셨죠? 그러면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는 가정하에 같이 한번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모양의 탁자에 앉히는 문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도형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또 뭐 앉히는 사람 수에 따라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원리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원리, 생각하는 방법. 사실 확률과 통계는 뭔가 좀 생각하는 방향이 좀 정해져 있고 그 생각에 우리의 사고를 맞춰서 풀이를 해결하는 듯한 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잘 따라서 해주는 것이 답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 방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형 탁자에 6명을 앉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베이직한 문제. 그러면 6명을 한 줄로 세우는 6팩토리얼을 자리가 지금 몇 개예요? 6개가 있죠? 6개가 있으니까 어디서 시작하든 이 6개 중에서 어디서 시작하든지 다 돌렸을 때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이 방향을 가지고 앉는다고 하면은 그 1, 2, 3, 4, 5, 6의 배열을 가지고 이 순서만 맞으면 예를 들어서 2, 3, 4, 5, 6, 1이다. 이렇게 놓은 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까 앉았던 여기 1부터 시작했던 거를 한 칸씩만 옆으로 옮겼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수와 이 경우와 이 경우의 수가 그 순열에서는 다른 경우지만 원순열에서는 같은 경우로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셀 수 있는 의자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된다는 거죠. 그 시작점이 6개이기 때문에 그 6가지의 경우를 한 가지로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 6으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5팩토리얼 계산하면 이제 120가지가 되겠죠. 얘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도형 문제에서는 얘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제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정사각형 탁자에 4명이 앉는 건데요. 그럼 일단 4명을 세워줘야겠죠. 한 줄로 세워주면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주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이 정사각형 탁자에서도
이 첫 번째 의자에 앉았을 때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몇 개나 있는가, 그거를 잘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내변의 길이가 다 같죠. 선생님이 사실 얘를 그림판으로 그려서 미세하게 보면 조금 약간 오차가 있어요. 근데 다 회전해서 같은 위치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첫 번째 이 친구랑 똑같은 위치를 몇 개가 있는가, 그걸 찾아주면 돼요. 그럼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4로 나눠주면 돼요. 아, 네 자리에 왔을 때 그 네 가지를 다 같은 경우 한 가지로만 치겠다, 그런 얘기니까 3팩 해서 얘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원탁으로 배열하는 거나 똑같은 모양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세 번째는 정삼각형이고요. 6명을 앉혔네요. 정삼각형 6명. 그러면 일단 또 6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 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줄 건가, 이거를 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의 시작점을 잡고, 자, 뭐 여기를 선생님이 시작점으로 잡을게요. 여기서 시작했을 때 이 위치랑 같은 역할을 하는 위치가 몇 개인가, 그거를 세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바로 이쪽에 있는 이 친구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친구는 왼쪽에 의자가 하나가 있죠. 근데 이 초록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하나가 있으니까 서로 두 개는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요 친구,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친구. 그래서 결국 이 정삼각형에서는 몇 가지 경우가,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여기 1번, 2번, 3번, 여기 앉았을 이 세 가지 경우가 돌렸을 때 다 같은 경우의 수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얘는 뭘로 나눠준다? 3으로 나눠줘서 이거는 조금 계산을 해야겠네요. 6팩이 뭐 720이니까 720 나누기 3에서 240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삼각형 관련해서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밑에다가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해줄게요. 자, 방금 설명했던 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하려고 선생님이 지금 정삼각형을 6개를 그려놨는데요. 아까는 정삼각형에 각 변에 2자리씩 있어서 총 6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였습니다. 정삼각형에 탁자에 앉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한 줄로 세웠을 때,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다? 6 팩토리얼 가지였다. 그거를 같은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는가? 3가지였다. 요거를 나누는 게 키포인트였죠. 그래서 이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서는 어떤 경우가 다 다른 경우로 취급이 되냐면, 사람을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1, 2, 3, 4, 5, 6 2, 3, 4, 5, 6, 1 3, 4, 5, 6, 1, 2 4, 5, 6, 1, 2, 3 5, 6, 1, 2, 3, 4 6, 1, 2, 3, 4, 5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다 지금 순서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다 다른 경우로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원순열이잖아요. 원순열은 돌렸을 때 같은 경우의 수가 언제가 나오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선생님이 이 위에 있는 삼각형에다가 하나씩 대응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쓸 거냐면 여기서부터 돌려서 그대로 쓸 거예요. 1, 2, 3, 4, 5, 6. 이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써주고요. 두 번째는 2, 3, 4, 5, 6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2, 3, 4, 5, 6, 1. 세 번째는 3, 4, 5, 6, 1, 2.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 5, 6, 1, 2, 3 5, 6, 1, 2, 3, 4 그 다음에 마지막 6, 1, 2, 3, 4, 5 자, 선생님이 이 시계 방향으로 요 순서를 이용해가지고 좀 밑에 있는 거를 여기 앉히는 거랑 똑같이 대응을 시켜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돌려서 같이 똑같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어때요? 첫 번째 삼각형을 선생님이 파란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에는 1번하고 2번이 짝꿍이고요. 3번, 4번이 짝꿍이고 5번, 6번이 이렇게 짝꿍이에요. 근데 두 번째에 있는 삼각형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2번, 3번이 짝꿍이죠. 1번하고 6번이 짝꿍이에요. 4번, 5번이 짝꿍이고요. 그럼 세 번째 삼각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삼각형은 또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1, 2, 3, 4, 5, 6 이렇게 짝꿍이니까 첫 번째 초록색 삼각형으로 이렇게 칠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삼각형은 어떻게 그렇죠. 이 두 번째 삼각형이랑 또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에도 잘 살펴보면은 얘랑 그 다음에 얘랑 뭔가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한 가지처럼 생각이 된다 이런 거죠.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만 세겠다는 거예요. 원순열에서는. 왜냐면 돌렸을 때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세 개를 한 개로만 세겠다. 이게 이제 원순열에서 세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뭘로 나눠지냐면 이 같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느냐. 여기서는 이 세 개를 한 개로 치겠다.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돼요? 나누기 3을 해줘야 이 위에서 센 거를 나누기 3을 해줘야 원순열에서 이 정삼각형 테이블에서 몇 가지나 앉을 수 있는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이 몇 번? 이 초록색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번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선생님이 아까 동그라미 쳤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세 가지. 이 첫 번째 원에다가 같이 표시를 해주면 이 1번하고 3번하고 5번 자리에 올 때 1번하고 3번하고 5번 자리에 다시 1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원순열처럼. 그래서 얘는 세 가지의 경우가 같이 하나로 쳐지기 때문에 6팩토리얼 나누기 3을 한 것이 결과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탁자에 앉히는 문제를 봤는데요. 얘는 이제 좀 기본 중에 기본을 사실 선생님이 다룬 거예요. 원리를 좀 설명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남은 뒷시간에는 정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두 문제만 더 그려왔거든요. 자, 이 두 문제 간단히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제 풀이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까지 영상 들으신 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문제만 풀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 탁자에 몇 명이 앉는데요? 8명이 앉는다고 했죠? 그러면 먼저 뭐를 구해줘야 된다? 8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럼 몇 가지가 된다? 8 팩토리얼 가지고 8 팩토리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제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식탁에 앉았을 때 여기,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 네 가지에 앉았을 때 다 같은 경우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경우로 세지는 경우 그게 네 가지가 돼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 요거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결국 답은 4분의 8팩. 얘는 계산이 조금 귀찮겠네요. 그러면 얘는 8 곱하기 7, 6, 5, 4, 3, 2, 1, 4팩이니까 나눠주면은 2 곱하기 7 팩토리얼.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40을 곱해주면 되나요? 그럼 얘는 1080 이렇게 되겠네요. 숫자를 너무 크게 내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직사각형 탁자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앞에서 안 다뤄줬는데 잘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6명을 앉힌다고 합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 몇 명을? 6명을 일렬로 세워요. 그럼 몇 가지가 되죠? 그렇죠. 일단 6 팩토리얼 가집니다. 그 다음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자가 몇 개인가 요거를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자 몇 개나요? 몇 개일까요? 몇 개나요?
자,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 대각선에 앉은 이 친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없네요. 얘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다른 것도 한번 의심이 가니까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친구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네, 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밖에 같은 게 없죠.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얘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너무 잔명하게 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죠. 그래서 얘는 같은 경우로 세지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씩밖에 없어요. 딱 1, 2, 3, 4, 5, 6 세웠을 때 1, 2, 3, 4, 5, 6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 같은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답은 얘를 얘로 나눠주는 게 되겠다. 그래서 6팩 나누기 2 그러면 5팩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계산이 조금 쉽네요. 36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알려준 방법을 가지고 하면 도형 어떤 특정한 다각형이 나왔을 때 거기에 둘레에 사람을 앉히는 거 이거에서도 별로 헷갈리지 않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으로는 뭐 일단 뭐 n-1 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뭐 5분의 n이나 뭐 n-1 팩토리얼 곱하기 뭐 2분의 n n-1 팩토리얼 곱하기 4분의 n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얘는 뭐 오각형의 경우 얘는 방금 우리가 했던 요런 경우 얘는 뭐 정사각형의 경우 근데 사실 얘 식 합쳐보면 어떻게 돼요? n팩 곱하기 5분의 1이잖아요. 그쵸? 5분의 n팩이잖아요. 이렇게 n가지 세우고 그 다음에 몇 자리에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가 5로 나눠주고 이것도 n팩 나누기 2 얘랑 똑같은 자리 2개 그렇죠. 얘도 n팩 나누기 4 똑같은 자리 4개 이런 건데 이런 식이랑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위와 같이 이렇게 그림에서 대칭되는 점 몇 개가 이렇게 같아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기존에 배웠던 식이 조금 더 편한 친구들은 자신이 생각하기 편한 쪽으로 잘 생각을 하셔서 문제 풀 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4강에서는 조금 더 다른 내용, 원순열 다음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